어제 모 일간지에 재밌는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집 팔아 벼슬 샀다. 이거 헤드라인 나왔습니다. 청와대 출신자 중에 공천을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그 표를 그려서 보면 청와대 출신이 공천을 안 받은 경우가 없어요. 굵직한 그렇죠. 국제사업 줄줄이 좀 실패해 왔었잖아요. 장난이 아니죠. 일단은 실패한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딱 너무 늦게 뛰어들어요. 강원도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지역가 있거든요. 근데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원주에서 여기 왜냐면 우리 유치해서 인구가 많아진 거지. 저는 저기 고향이 영동 지역인데 저 가만히 있습니다. 원주로 가세요. 저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세대 국책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2혁신도시. 충청이 자꾸 이렇게 뭐만 하면 미끄러져서. 유치는 좋지만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이 아쉽다. 이 전문과학관 그냥 공원 수준으로 지어지는 거 아니냐. 공원을 과기부 예산으로 조성하고 싶어서 유치한 것 같다. 이런. 원주와 춘천의 세수 거치는 차이가 엄청 날 거예요. 춘천은 기업 사건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자문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원주는 기업이 많아서 기업들은 자문 받아서 또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전남이랑 경쟁을 했어요. 지금. 예. 이긴 거지. 근데 죄송합니다. 흥분하고 반말을 최무선 지사가 직접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굉장히 했어요. 못하게 했죠. 못하게. 경쟁이 너무 과열되니까. 네, 정만호 전 도경제부지사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내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사회수석에 윤창열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하는 등 2명의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최 국장님 자리를 앉아 계시는 취재요정님과 핸섬 기자님 그리고 새로운 투머치 토커 강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강원도 출신 정치인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그렇죠. 예, 비서관 인사에 좀 이렇게 임명이 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지금 이 강원도 전 경제부지사였던 우리 정만호 여기 부지사가 이 국민소통수석이 됐고 그리고 윤창열 공무원이었던 분이 이제 그 사회수석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강원도 인맥이 이제 청와대 입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각 내각의 곳곳에 강원도 이 출신들이 많이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핸섬 기자님은 정만호 이제 전 경제부지사 좀 취재하면서 많이 뵈셨었죠? 네네, 뭐 자주 뵙습니다. 자주 뵙고요. 뭐 친하진 않아서 제가 뭐 이렇게 좋은 기억만. 저는 정만호 수석님 경제부지사 시절에 굉장히 호탕하시고 그죠. 호방하시다는 이제 평 직원들 굉장히 직원분들도 굉장히 시원시원하다는 평이 많고요. 뭐 저는 근데 저 기사로 항의를 받은 기억이 몇 번 있어서 또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항의도 호탕하게 하시더라고요. 호탕하게 직설적으로 기사를 왜 이렇게 못 썼어? 이렇게 그런 기억들이 좀 소통을 그렇게 하시는 국민 소통을 데스킹 같은데요. 네. 사실 요즘 뭐 보면은 여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활약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장 큰 역할은 못해도 무언가 본인 역할을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이 있고 또 미니 총선이라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이 10월 달까지가 이제 그 공소시효 만료인데 누가 기소가 되고 누가 또 재보궐을 할지 그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재보궐 선거를 잘 넘어야 2년 후에 대선을 그렇죠. 그 전초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소통 수석과 사회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윤창열 수석님은 이제 행시 출신의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시고 공무원 출신이어가지고 또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행보는 두각을 안 하실 거라 하더라도 정만호 수석님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청와대에 계셨고 또 경제부지사도 하셨고 총선에도 나오셨으니까 아마 본인 이름으로 뭔가 정무적인 역할을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모르겠어요. 이 국민 소통 수석이 뭐 국민과 소통하는 일인데 뭐 지난 총선 아니 지난 총선 결과가
본인이 이제 양구를 기반으로 양구 출신의 정치인인데 양구에서도 아마 총선 결과가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국방개혁 2.0이던 그렇죠. 뭐 접경지 경제 폐단이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텐데 본인 그 고향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국민 소통이 좀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그런 걱정이 내심 제가 그냥 수석님 걱정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민 예. 호통 수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적인. 주 수석은 뭐 주택 논란은 따로 없잖아요. 네, 어제 뭐 일간지에 뭐 재밌는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이 두 분에 대해서 집 팔아 벼슬 샀다. 이거 헤드라인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세게 나. 세게. 그렇죠. 뭐, 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집이 두 개냐 하나를 갖고 공직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뭐 우스운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일단은 뭐 강원도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역대 정권에서 봤을 때도 지금이 좀 가장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좀 누가 좀 있을까요? 지금 정치인들이 좀 가 있는 곳이. 일단 청와대 보면 춘천 출신 유명하시죠. 탁현민 의전 비서관 그리고 화천 출신 신동호 연설 비서관이 계시고 그리고 홍천 출신의 저기 박영범 농해수산 비서관님 계신다고 5분이라고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몰라서 이분들은 청와대 비서관이 몇 명이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모르겠고 다만 뭐 비서관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는 알고 있어요. 예, 행정관이 많은 거고 이제 국민들 생각에 비서관이 비서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좀 낮은 직급이고 행정관이 높은 직급인 줄 오해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는데 청와대는 희한하게 비서관이 높고요. 행정관이 더 낮은 직급입니다. 직급으로 따지면 예, 선임 행정관이 있는 거고 이게 또 어떠한 정치 지형을 갖고 올 수가 있냐면 2년 후 또 지방선거에 그렇죠. 또 원주도 삼선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춘천은 초선이고 뭐 각 지역에 삼선 군수 마지막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 정세에서 촉각을 들이고 있습니다. 뭐 삼선뿐만이 아니라 뭐 바꿀 수 있죠. 민심이 안 좋은 또 기초단체장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지난번 총선에서도 지난번 총선도 있고 직전 지방선거도 있고 청와대 출신자 중에 공천을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재수 시장이 청와대 출신이에요. 그때도 뭐 쟁쟁한 분들 뭐 많이 왔는데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뭐 정재웅, 강총용 다양한 시의원분들끼리 정쟁을 했었는데 결국 이재수 시장이 공천을 받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재 계신 분들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굉장히 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각 내각에서도 우리 그 강원도 출신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홍남기 지금 경제부총리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번에 좀 강원도 발전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일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사실 강원도 출신 중에 제가 기억하는 가장 그래도 뭐 우리 그 분은 한승수 총리님이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나마 SOC 사업이 뭐 많이 좀 경춘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재부 장관도 강원도 출신이시고 법사위원장도 강원도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심지어 도지사도 또 같은 당이니까 여당이니까 힘을 실어가지고 많은 사업을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주요하게 나눌 이야기는 국책 사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주시가 도내 최초로 국립전문과학관을 이제 얼마 전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국립과학관 좀 무엇인가요, 우선? 국립과학관이 이제 전국 6번째예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첫 번째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의료에 특화된 과학관을 짓겠다. 이제 원주가 가진 혁신도시 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역 특화 부분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사업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이제 이 과학관이라는 게 전국에 이렇게 많지 않고 희소성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연 관광객 100만 명 이상은 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좀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강원도가 이제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최종 결선에서 울산이랑 전남이랑 경쟁을 했어요. 최종 결선. 이긴 거지.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고 반말을 했는데 이런 경험이 사실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기특하지 않나요? 그런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 뭐
굵직한 그렇죠. 국책 사업 예. 줄줄이 좀 실패해 왔었잖아요. 장난이 아니죠. 일단은 제일 뭐 최근에 있었던 게 방사광 가속기는 거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춘천 진짜 잘했다. 준비 많이 했다. 이런 막 그 안에서 분위기가 나왔는데 1차에 떨어진 거예요. 1조짜리 떨어지고 500억짜리 된 거지. 그게 좀 아이러니한데 지금 지금 떨어진 걸 좀 짚어보면 2004년에 태권도 공원 무주에 무주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 복합단지 이게 원주에 2009년에 했는데 이게 5조 6천억 원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뭐 통합전산센터 제3정부 통합전산센터를 춘천시가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떨어지게 되고 뭐 정말 많습니다. 국립 한국문학관 얘는 진짜 이번에 춘천 원주 강릉 3개가 도전했다가 다 낙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쭉쭉쭉 다 안 되다가 요번에 그 500억짜리 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큰 만큼 또 이제 기쁨도 약간 큰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강원도가 국책 사업 실패한 이유를 제가 3가지로 딱 규정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너무 늦게 뛰어들어요. 이 방사능 가속기 유치를 예를 들면 그 방사능 가속기 유치를 한 그 도시에 가면 그 시민들이 방사능 가속기가 뭔지 다 알고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춘천 시민들은 갑자기 현수막 붙어가지고 뭐야 이게 뭐야 이러니까 너무 늦게 뛰어드는 느낌이 있는 거죠. 준비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도전을 하지 않았냐. 방사능 유출될까 봐 걱정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도전만 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각 지자체 간 그리고 광역단체와 지방자치 간의 손발이 안 맞아요. 방사능 가속기 유치를 또 예를 들면 도청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제 후문으로 들은 얘기가 아니 춘천시가 우리한테 협약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먼저 유치전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주냐. 우리 강원도청의 공무원들이 뿔나 있다. 뭐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뒤에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 이유가 정무력의 부재입니다. 방사능 가속기 아까 춘천 잘 됐다고 했는데 지난번 총선에 이해찬 대표가 전라남도에 가가지고 나주에 가서 나주에 주겠다. 전라남도에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말을 번복합니다. 추가하겠다. 세종시까지. 잠깐 충북에 주겠다. 강원도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정무력이 너무나 부재한 거 아니냐. 근데 그때와 지금 상황 달라진 거는 뭐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이제 한 분에서 3분으로 늘었으니까 좀 더 정무력을 좀 키워서 그리고 준비를 좀 제대로 해서 그 도와 지자체 간의 손발을 좀 맞아가지고 제대로 된 좀 특성화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저희 또 핸섬 기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셨다고 하시던데. 핸섬 기자님. 정부와 통일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이제 동해북부선을 국책 사업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남북관계 굉장히 어렵고 뭐 되는 게 없는 건 맞지만 이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에는 빨리 까나 넣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책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좀 더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게 대륙으로 진출하는 건 이제 우리 꿈이고, 그렇죠. 그 언젠가를 위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 측면에서 동해북부선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좀 그렇죠. 국가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줬으면. 네, 이번에 좀 어쨌든 도내에서 최초로 국립전문과학관을 유치했다는 그렇죠. 소식에 이제 사실 강원도민들의 반응도 되게 뜨거웠었어요. 7월 31일자 강원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어요. 이제 원주 시민으로서 뭐 기대했는데 너무 좋다. 이제 뭐 강원과학관 유치 소식에 찬사를 보낸다. 특히 태장동 좀 도태되어 가고 있는 태장동에 생기고 있어서 그 의미가 훨씬 더 큰 것 같다. 뭐 수고했다. 기초과학 발전 기대한다 등등 되게 긍정적인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부정적인 것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유치는 좋지만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이 아쉽다. 시비나 도비를 조금 더 들여서 스케일을 좀 규모를 약간 크게 지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그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전문과학관 그냥 공원 수준으로 지어지는 거 아니냐. 공원을 과기부 예산으로 조성하고 싶어서 유치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일군 대기업 산업시설 하나 유치하는 것이 사실상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좀 지역 경제에 파급이 있으려면은 기업 유치에 조금 더 신경 써라. 이런 댓글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시면 국립전문과학관을 춘천에서 유치
이 경쟁이 뛰어. 원래 경쟁자였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강원도 내에서 네. 근데 경쟁자였는데 도에서 교통 정리를 하다가 원주를 교통정리를 한 건데 춘천이 자꾸 이렇게 뭐만 하면 미끄러져서. 그런 네. 것도 있었어요. 막 좀- 춘천 배합하겠다. 그게 이런. 그래서 좀 너무하지 않나. 뭐 일단은 우리 방사선 가속기 플러스 햄프 네. 이 대마 산업 이것도 뭐 대마 산업은 거의 뭐 거론도 안 되고 없어졌고 결국 이제 안동이 됐지만 그리고 자 그 전으로 돌아가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다 원주한테 밀렸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뭐 난리가 났었는데 춘천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건지 너무 착해요. 공무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약간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안 하는 것 같은 좀 생각이 드는데 또 인구가 많으니까 원주에. 근데 또 원주에서 여기 왜냐면 우리 유치해서 인구가 많아진 거지 인구가 많아서 유치한 건 아니고요. 이게 혁신도시 기업도시 우리 유치돼서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시리 형이 원주에서 살기 때문에 어이구. 저만 원주 살고. 저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어제 정치적 발언 강원도민이지만 도청 있잖아요. 도청. 도청도 뭐 지금 원주에서 뭐 가져가니 뭐니 뭐 예. 사람이 얘기하고 많으니까. 저는 저기 고향이 영동 지역인데 저 가만히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 영동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마 그 원주와 춘천의 세수 거치는 차이가 엄청 날 거예요. 춘천은 말씀에 공무원들이 많으시고 원주 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변호사 업계도 원주는 기업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 수도 원주가 훨씬 많고 심지어 춘천 분들도 원주 가서 개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춘천은 기업 사건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일반 사건밖에 없어서 형사 사건, 예, 간단한 민사 사건 그 정도밖에 그리고 자문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원주는 기업이 많아서 기업들한테 자문 받아서 또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네. 원주로 가세요 그러면 하시면 저는 돼요. 강원도 사람입니다. 이 국책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래요. 이게 뭐 지역 내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제 국책사업이라는 게 공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과열되고 뭐 과학관도 그렇고 방사능 과속기도 그렇고 굉장히 과열이 많이 됐었고 그렇죠. 됐었고요. 그래서 뭐 방사능 과속기 같은 경우에는 발표하는데 애초에 이제 최무순 지사가 직접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굉장히 했어요. 못하게 했죠. 못하게 경쟁이 너무 과열되니까 부담스럽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좀 보여야 될 게 최대 국책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말로는 나오지만 제2혁신도시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국책 사업인데 지금 뭐 저번 총선에서도 다들 공약 사항으로 들고 나왔던 그렇죠.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원주, 춘천, 원주, 강릉 이 세 개의 도시는 세계 후보들도 다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국책 사업 중에 최고가 이제는 제2혁신도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니까 조금 이제 뭐 여유 있게 지켜보되 정말 걱정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인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뭐 상당히 규모가 될 텐데 여기서 파생되는 지역 갈등, 그렇죠. 지역 갈등 문제 다시 벌써 뭐 춘천이냐 원주냐 강릉이냐 얘기가 벌써 그리고 화천이다 홍천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벌써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과학관 유치를 갖고도 지역 내에서 이렇게 경쟁이 벌어지고 방사능 가속기 아까 예를 들었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때도 뭐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특히 그게 좀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 지역 갈등이 너무 네. 그래서 그 정부 방침은 아마 그럴 거예요. 혁신도시가 없는 광역 단체에 주겠다. 그게 정부의 일 방침인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강원도는 원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주가 있기 때문에 또 강릉, 원주, 춘천, 화천, 홍천이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떡줄 생각도 안 하는데 뭐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약간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이광재 지사가 전국 혁신도시 출신 국회의원들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여서 뭐 토론회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거기서 또 어떠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광재 의원님이 좀 그 큰 배포를 풀으셔서 원주는 이미 있으니까 강원도에 다른 곳에 생각을 하면 이런 배포를 좀 보여주시죠. 이광재 의원님 이런 배포를 좀 보여주시면 있는 곳에 하나 더 들여오는 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지역 갈등이 생겨서 어느덧 베스트 헤드라인을 꼽을 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강원도 국책사업 유치 앞으로 숙제는인데요. 우후죽순 유치보다 선택과 집중 절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창성과 전문성이 관건, 이제부터 시작이다. 좋네. 시작이다. 좋네요. 시작이다. 네. 뭐 저는 고기도 먹던 사람이 실패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도전하라. 시작이다. 도전하라. 선택과 집중. 이걸로 또 압축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도전하라를 선정했어요. 네, 도전하라. 2연승 하셨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뭘 주셨으면 좋겠네요.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